네,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좀 어두운 이야기를 좀 많이 해서 오늘은 좀 재밌는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도 모르는 정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기업들도 모르고 국가에서는 알지 모르겠네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해보도록 할게요. 극비 정보를 제가 오늘 유튜브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풀 수는 없고요. 정확하게 자세히 풀 수는 없고 제가 일부만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게 극비 정보냐? 이렇게까지 오버하는 것 같긴 하지만 진짜예요. 잘 모릅니다. 자, 지금 그 천연 자원 중에 어떤 자원이 전 세계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니켈입니다. 니켈이요. 니켈은 뭐죠?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재료예요. 그리고 코발트도 같이요. 코발트는 더 귀해요. 그래서 코발트 비율이 더 낮고 니켈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코발트 비율을 높이는 게 좋은데 이러면 이제 안정성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코발트 비율을 높이는 어떤 기술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효율을 더 높이려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기술도 기술인데 자원이 받쳐줘야겠죠. 자원이. 그럼 니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리고 코발트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둘이 제가 알기로는 같이 나오고 있는데 니켈 광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니켈 광산이 세계적으로 지금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있고 우리나라 기업이었나요? 그 니켈 광산의 지분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측에서 그 지분을 팔라고 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된다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앞으로 해외의 광산권에 대한 지분을 가질 수 없다라는 그러한 법안이 지금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과는 연관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니켈 쪽을 이야기를 해도요. 제가 이건 어떻게 무슨 얘기할 거냐면 여러분과 사람들은 많이 모르는데 이미 아프리카 쪽에 저기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 아프리카 쪽에요. 니켈 자원이요. 숨겨진 니켈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발이 안 됐어요. 개발이. 아마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이 관련 업체들은 알 수도 있겠죠. 이 세계적인 기업들은 알 수도 있겠죠. 이제 이것저것 얘기가 들어오니까요, 정보들이. 근데 대부분은 잘 몰라요. 니켈이요, 아프리카 지역 쪽에 지금 굉장히 많이 이 광산들이 그 안에 잠재돼 있습니다. 지금 세계 3대 광산이라고 하죠. 세계 3대. 3대. 근데 이 세계 3대 광산만큼의 양이 이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그 주변까지도 다 이렇게 검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을지 없을지 알고 어떻게 파견 나가고 자원이 있을지 없을지 검사를 하겠습니까? 땅을 파야 검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돈도 많이 들어가요. 땅에 이제 어디까지 그 땅 속에 묻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얼만큼의 매장량이 있는지, 매장량이 조금 있으면은 개발할 의미가 없잖아요. 왜 개발하기 위해서는 도로도 파야 되고 철도도 파야 되고 배도 운송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지역을 타겟팅으로 삼아서 이제 그 광산 업체 사람들이 파견이 돼서 깊게 이제 팝니다. 일단 임시적으로. 그리고 나서 묻어 나오는 뭔가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대략 요 정도까지만 들어갔는데도 한 이 정도의 자원이 되겠다라고 추론해서 그러면 이제 개발할 만한 가치를 인정받고 개발이 착수가 되는 거죠. 이 안에 있다라는 근거를 찾기 위해선 다 쑤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 군데가, 제가 알기로 이 한 군데가 지금 발견이 돼서 개발이 되냐 마냐 이야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 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극비냐라고 이제 한다고 하면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있어요. 아는 분께서 이제 어떤 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이제 일적으로 만난 거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은 A라고 하겠습니다. A가 있고 B라는 이제 선생님이 계세요. B라 사장님이시죠. 이분이 여기 지역에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이 지역 어딘가를 가셔서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정치권 인사와 구체적인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 천연자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나눴어요. 천연자원. 그래서 이 천연자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나눴고 한 군데가 이제 천연자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해서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냐면 UN 측이었나? 여기서 이제 파견이 와서 실제로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거기 안에 천연자원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조사가 되려면 이제 나라의 국가의 협조가 돼야 되거든요. 아무나 와서 그냥 조사하면 안 되잖아요.
국가의 협조나 허가 아래 이것을 이제 매장량, 그러니까 니켈이죠. 니켈도 있고 코발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매장량이 얼마나 되냐라고 했는데 그냥 우리나라 순수 돈으로 대략적으로 측정을 했을 때 1000조 원 정도가 됐습니다. 1000조. 1000조 원 가치의 이제 그 니켈 시세를 통해서 1000조 원 정도 가치의 니켈 매장량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한 거죠. 자, 그럼 문제는 뭐냐? 발견이 됐으면 이제 이것을 개발해서 뭐 팔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운송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으로부터 이제 여러 그 생산 기반 시설을 갖춘 배터리 공장들로 운송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어디 철도로 가서 어디까지 갔다가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보통 배로 많이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배로 이동할 만한 경로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야 돼요. 운송. 그리고 운송이 된다는 건 뭐 어떤 문제죠? 보안, 경비 이런 것들이 돼야 됩니다. 경비나 보안이 또 시설이 갖춰져야 돼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여기에 투자를 해야 돼요. 누군가가. 이 지역에. 아프리카라는 저 먼 지역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도 필요하고 인력도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투자하려면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든다는 거죠. 그걸 누가 베팅할 것이냐 라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인 중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요. 그럼 여기서 투자를 하려면 인력은 현지인들로 써야겠죠. 현지인으로 쓰고, 그리고 뭐 이동하고 이런 운송 시설이 없다고 하면 철도를 깔아야 될 것이고, 그죠? 어디든지 철도를 쭉 깔아야 될 것이고, 또 배로 운송한다고 하면 이제 항구를 또 개발을 해야겠죠. 그죠? 항구를 개발을 해서 이쪽에서 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그 보통의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천연자원이 다른 광산만큼의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 이상만큼의 가치를 품고 있지만 아직 개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개발이 되고 이걸 통해서 이제 경제가 좀 더 나아질 수 있잖아요. 아프리카 지역이. 그렇게 되면 아프리카의 어떤 그 성장률, 경제 성장률 이것에 대해서 기대를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아프리카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항구가 생겼어요.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철도도 생겼어요. 그럼 그것만 옮기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여기다가 이런 그 인프라가 갖춰졌으니까 수출과 수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들이 생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문화나 경제가 개방이 되게 되고 투자자들도 많이 몰려와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 또 생활이 더 좋아지니까 이쪽에다가도 가전제품이라든지 막 이런 시장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니켈 하나 때문에요. 엄청나죠. 문화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아프리카 쪽에. 이거 하나 때문에. 근데 이게 아직은 섣불리 어떤 투자할 그 대상들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것을. 또 이 소유한 나라 측에서도 어느 가격에 딜을 할 거냐. 이제 그게 제가 알기론 그게 문제라고 알고 있는데 일단은 니켈이 있는 건 분명해요. 100%입니다. 100%. 이미 검증이 다 됐고 그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이제 그 탐사한 내용들이나 이력들을 다 보여주셔서 저도 보면서 놀랐어요. 와, 이런 게 천연자원이 이렇게 세계에 정말 곳곳에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 매장량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세계에서 주목할 만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가 방금 말한 아프리카의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인프라가 조성이 되면서 굉장히 부유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또 물론 이제 앞으로 운영하기 나름이지만 어쨌든 앞으로 전 세계에 움직일 수 있는 그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천연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반대로 니켈 광산 확보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일자리 많아지고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수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 원하는 나라에 원하는 가격에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또 경쟁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광산권이 확보가 되면 그런 장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어떤 기업이 투자하냐 그 문제이긴 한데 이게 지금 그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요. 이 사실을 많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테슬라나 뭐 여러 전기차 업체들도 완성차 업체들도 이 광산권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왜냐하면 단가를 낮추기가 어렵거든요. 전기차 단가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 부품을 줄이거나 뭐 무게를 줄이거나 해야 되는데 배터리는 그대로 다 들어간단 말이죠. 순수하게. 그럼 배터리를 만드는 애들에게 그대로 그걸 다 받으면 금액이 어떻게 돼요? 이건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차나 전기차 업체들이 이 광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천연자원
니켈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이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정보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신 분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아셨고 개인적으로도 크게 소문내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신중한 거죠. 왜냐면 너무 많이 알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나라 중에 저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한 나라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죠. 네, 그냥 아프리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이미 아프리카에서 그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군데가 그 니켈 광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그럼 이 나라도 있다고 하면은 뭐 여러 나라도 다 있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모르는 거죠. 어디가 더 많은 자원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본격적인 제가 봤을 때 조사나 탐사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진행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장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좀 재미로 이야기도 하긴 했지만 과연 어느 나라에서 아프리카 지역이 어떻게 개발이 될지 우리가 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또 지켜볼 만한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시야를 넓히면 또 이런 것들도 눈에 보인다는 거죠. 천연자원, 코발트 이런 것 귀하거든요. 진짜로 귀합니다. 무한정이진 않을 거예요. 앞으로 다 전기차로 바뀐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생산을 해야 되고 자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자원을 어디서 계속 확보할 수 있냐, 그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완성차 업체도 분명히 그 자원을 확보하려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 자원을 확보하는 회사가 아마도 제가 봤을 때 경쟁력을 가장 크게 갖출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돼요. 단가를 낮출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